안녕하세요. 나나TV 성형외과 전문의 박송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성형 초심자들을 위한 눈 성형 원정 정복 1편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쌍꺼풀 라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인라인이라고 해서 쌍꺼풀 앞라인이 몽고주름에 의해서 살짝 덮여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아웃 라인이라고 해서 쌍꺼풀 시작점이 눈 앞머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점점 커지는 라인을 이제 인아웃 라인이라고 합니다. 인아웃 라인하고 아웃라인 사이에 있는 세미 아웃라인이 있는데요. 세미 아웃라인도 이제 쌍꺼풀 시작점이 눈 앞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인아웃 라인보다는 조금 더 시작점이 높고 점점 라인이 커지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아웃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웃라인이고 보통 서양인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크고 화려한 시원한 쌍꺼풀 라인인데요. 쌍꺼풀 시작점이 앞머리에서부터 높게 그리고 눈 끝까지 일정하게 평행하게 이어지는 쌍꺼풀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데요. 사실 대부분 인라인으로 잡아드리면 이건 너무 속상 아닌가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이제 아무래도 몽고주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몽고주름 라인에 따라서 라인을 잡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몽고주름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과하게 크게 하시면 너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인라인을 좀 더 추천드리고 몽고주름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쌍꺼풀 라인을 잡아도 인아웃 라인이나 세미 아웃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잘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웃라인 쪽으로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쌍꺼풀 수술 방법이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매몰법은 쌍꺼풀을 만드는데 간단하게 아주 작은 구멍을 4개에서 5개, 6개까지 만들어서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술 시간이 짧고 붓기도 심하지 않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절개법은 이제 전체 길이만큼 쌍꺼풀을 원하는 만큼 절개를 한 다음에 단단한 피부 조직을 그 아래에 있는 연골에 고정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이 많은 경우 잘 풀릴 것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절개법하고 매몰법 중간에 있는 부분 절개법이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절개를 해서 매몰로 하기는 하는데 이제 풀릴 거를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고정을 해주는 약간 중간 단계인 수술 방법인데 전체적으로 이게 확실히 지방 때문에 눈꺼풀이 두툼한 건지 아니면 근육이나 다른 조직 때문에 두툼한 건지 그거를 사실 정확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분 절개를 쉽게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부분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직접 보셔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앞트임은 눈 앞머리에 있는 몽고주름을 제거해주는 트임 수술 방법입니다. 이제 쌍꺼풀을 하면서 몽고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심하게 인라인으로 쌍꺼풀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 앞머리가 막히면서 눈이 답답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트임을 통해서 몽고주름을 충분히 제거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눈도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가로 길이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인 얼굴의 비율을 봤을 때 눈하고 눈 사이가 너무 가까운 경우 아니면은 눈 앞머리 모양이 이미 너무 뾰족하시거나 많이 트여진 분들은 조금 상의를 해보시고 같이 진행을 할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윗트임 같은 경우는 앞트임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눈 앞머리 방향으로 가로 길이가 많이 길어지지는 않지만 대신에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앞쪽에 덮여있는 피부를 잘라주는 트임 방법이기 때문에 미간이 너무 좁으신 분들, 이미 너무 앞이 트여 있는 분들은 이제 윗트임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뒷트임 같은 경우는 이제 눈 끝쪽을 최대한 눈 뒤쪽으로 가로 길이를 연장을 해주는 수술 방법이고 전체적으로 눈의 함몰 아니면 돌출 정도에 따라서 뒷트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눈에서 트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고 충분히 공간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뒤트임하고 같이 많이 병행하시는 밑트임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밑트임 같은 경우는 이제 눈 꼬리가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많이 올라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 눈 아래 커프를 최대한 밑으로 당겨서 고정을 해준 다음에 뒤트임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눈이 좀 더 이제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밑트임만으로는 사실 눈이 많이 커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뒤트임이랑 대부분 같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꼬막 눈이면 트임을 다 해야죠. 가능하면은 다 틀 수 있으면은 트면은 조금 눈이 더 커지기는 할 텐데 이게 항상 또 원한다고 다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 방법은 눈 뜨는 근육이 전체적으로 좀 느슨해져 있거나 힘이 떨어진 경우에 눈을 잘 못 뜨고 눈이 좀 피곤해 보이고 좀 졸려 보이는 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근육을 묶어주는 수술을 이제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수술만 하기는 어렵고 이제 쌍꺼풀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쌍꺼풀을 비절개로 하시면 비절개 눈매 교정이 되는 거고 절개로 진행을 하시면 절개 쌍꺼풀 눈매 교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절개로 쌍꺼풀을 만들 때 이제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실로만 쌍꺼풀을 만드는데 이때 같이 눈 뜨는 근육을 묶어주는 수술 방법이고 절개 쌍꺼풀 눈매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눈 길이에 맞춰서 절개를 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데 이때 직접 보면서 눈 뜨는 근육을 묶어주는 게 절개 눈매 교정 수술 방법입니다. 조금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눈 뜨는 근육을 잘 잡아줘서 눈 뜨는 힘이 세지면서 전체적으로 붓기가 더 잘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원래 눈 뜨는 근육이 약해서 눈매 교정을 했는데 아직은 이 근육에 쓰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회복이 더 오히려 느리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개인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눈 뜨는 힘이 약한 상태에서는 교정을 하면 좀 더 또렷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좀 잘 뜨시는 분들인데 과하게 눈매 교정을 하면은 이제 너무 약간 이제 놀란 토끼 눈처럼 조금 인상이 강하게 보인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눈매 교정을 조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눈 성형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